안녕하십니까. 한겨레 환경전문기자 조홍섭입니다. 지금 제주에선 동물 복지가 쟁점이 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바로 내일 돌고래 불법 포획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 동물 공연 업체가 멸종 위기적인 남방 큰 돌고래 수십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된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동물들, 나아가 자연을 우리가 어디까지 활용하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길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동물원과 동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100분간 진행된 이 방송은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아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까지도 심도 있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박원순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제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장이 오려다가 못 오게 됐죠. 네. 면담이 취소됐을 텐데 그 의제 중에 이 돌고래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 그린피스 이제 전 세계 네. 그 사무총장은 이렇게 허용이 돼서 와서 저하고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아무튼 이 자연 환경의 어떤 국제적 아주 유명한 기구잖아요. 거기 이 관련자들이 한국에 못 들어오게 된 거. 이건 참 좀 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옆에는 김병엽 박사님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일하고 계시고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에서 활동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옆에는 문대연 과장님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생물자원관을 짓고 있는데 그 추진기획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대연입니다. 그 옆에는 환경운동연합의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민운동단체 시각을 대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로 인사들 하시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준비한 영상을 하나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서울대공원에서 지난 3월 19일 한 마지막 돌고래 쇼의 모습입니다. 보시죠. 오늘이 돌고래쇼 마지막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동물 구경 가고 싶다 그래서 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나들이 날 좀 많이 풀려서 그래서 오게 됐어요. 볼 때마다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좀 아쉽고 서운한 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아이들하고 돌고래쇼 보는 즐거움도 크지만 당연히 바다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바람으로는 좀 더 봤으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놀려줘야 될 것도 같고 많은 예산을 들어가면서 다시 내보낸다는 것도 돌고래에 대한 좋을지는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돌고래쇼가요, 걔 중단되지 않고 걔 맨날 하고 싶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릴 때 돌고래 쇼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훈련으로 저런 동작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라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돌고래가 정말 지능이 높긴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 돌고래를 많이 접하시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돌고래 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예, 그 돌고래 같은 경우는 그 인간 다음으로 그 인간이 유전자와 비슷한 거의 인간 유전자의 그 80~90%까지 이제 비슷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동일한 이제 그 침팬지가 IQ가 7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릴라가 65, 그 다음 순으로가 이제 돌고래가 60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해양동물로서 아마 가장 그 높은 그 지능지수를 가진 동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렇게 그 지능이 높은 반면 이제 호기심도 많고, 그 다음에 온순하고 이제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제 그 인간들과의 어떤 공유하는 면도 이제 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영 수장님 어떤 환경운동가로서 돌고래가 어떻게 보입니까? 예, 분명히 학습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돌고래가 똑똑하다 뭐 이런 거가 주로 저런 돌고래 쇼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접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그 생존 본능을 이용한 그 먹이주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게 아닐까. 인간과 분명히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동물임에는 분명하지만 과연 저런 식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앞으로 뒤에 좀 더 본격적인 토론을 해보기로 하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문대영 과장님이 고래연구소 소장도 역임하셨고 고래로서의 돌고래는 어떻습니까? 그 생태라든가. 네, 우리나라에 사실은 고래류가 한 35종 정도 있는데요. 돌고래류가 한 13종 정도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그 남방 큰 돌고래는 상당히 그 사회성이 높은 동물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미가 새끼를 돌본다든가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모습 등.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친구가 위험에 처하면은 좀 도와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 지능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상당히 사회성이 높은 동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성이 높다고 한다면 사람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좀 사람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상당히 좀 사람과 친화적인 부분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사람과 친화적이라는 게 돌고래가 사람을 가까이 한다?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수중에서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먹이를 손에 들고 있을 경우에는 와서 먹는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고래에 관한 그런 성격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 이런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지난 3월 19일 날 서울대공원의 돌고래쇼가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관한 어떤 배경 설명을 조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논의를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좀 이 잠정 중단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이게 사실 돌고래 쇼에 대해서는 이미 뭐 여러 단체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슈는 갑자기 나온 것 같지만 언론에서 크게 그렇게 부각이 된 것이 그랬고 실제로는 뭐 그 이전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불법 포획돼서 그 포획자가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과정에서도 자세히 이걸 보도해 준 한겨레 신문도 공이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여러 관련 단체들이 시청 앞에까지 와서 박원순 서울시장 빨리 제도리 돌려보내라 뭐 이렇게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졌죠. 그중에 우리 최영 씨도 그런 분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작년에 오세훈 시장 있을 때부터 했었죠. 이미 그때부터 했군요. 그때는 변화가 없다가 네. 이번에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뉴스로도 보고 또 실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런 동물권에 대해서 또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 제도리 방사가 그 불법적으로 포획된 돌고래 한 마리가 본래의 고향인 바다로 돌아가는 문제를 넘어서서 좀 우리 사회가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돌고래 쇼와 관련해서 이 당사자가 될 만한 그런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서울대공원의 이원효 원장님하고 또 제도리 이 남방 큰 돌고래죠. 그 제도리의 조련을 담당하셨던 조련사, 또 이제 흔히 엄마라고도 부르는데 박상민 씨 두 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3월 19일 이후에 이 대공원에도 이제 좀 변화가 있을 테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3주 됐죠? 그 변화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돌고래는 다 건강하고요. 돌고래 건강합니다. 네, 건강하고 밥도 잘 먹습니까? 예, 밥도 잘 먹는 것 같고요. 공연을 안 해도요? 예, 공연은 안 해도 요즘 돌고래 공연을 중단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돌고래를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심지어는 단체 학습을 하시는 분들도 돌고래를 보러 왔는데 돌고래를 못 보는 건 너무 좀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돌고래와 만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오시면은 돌고래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그 돌고래가 먹이 먹는 모습도 보고, 또 몇 가지 이렇게 물 위에서 점프하는 모습도 그렇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고래 공연은 안 하지만 예. 돌고래는 여전히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군요. 예, 그렇죠. 예. 네. 가장 뭐 인기를 끄는 그런 동물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동물원 내부로는 물론 3월 19일부터 이제 유료로 하는 그런 공연은 중단됐지만은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제도리를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돌려보내는 일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또 그 다음에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가지고 동물원이 정말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상민 씨가 지난번에 공연이 중단될 때 눈물 짓는 모습을 제가 TV 화면에서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박상민 씨가 직접 돌고래를 학대한 사람도 아닌데 마음이 아팠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처럼 오셨으니까 그 서울대공원 돌고래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제도리뿐만 아니고. 저희 돌고래들이 매회 공연에 다 같이 나오긴 하지만 한 개체가 거부를 하면 나머지 다른 돌고래들하고 조련사들이 같이 공연을 했습니다. 돌고래들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그다음에 어떤 조련사를 거부할 때 절대로 공연을 하지 않거든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강제적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고래가 이런 생각을 갖기 전에 조련사가 먼저 돌고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돌고래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편안하게 항상 돌고래들한테 먼저 다가가고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련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고래가 이제 공연을 안 한단 말이죠? 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 공연을 못한 적이 있습니까?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련사들은 친해지기 위해서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럼 공연을 하지 않을 때는 주로 뭘 하죠? 공연을 하지 않을 때는 내실에 돌고래들의 집이 있습니다. 돌고래 집에서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동료 친구들끼리 뭐 장난도 치고 수다도 떨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조련사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돌고래들하고 교감하고 항상 그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돌고래들이 공연하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공연을 원합니까? 공연을 원해서가 아니고 저희 조련사들도 공연이라고 해서 공연을 나간 적은 없거든요. 그냥 같이 나가서 어울리고 놀고
뭐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고래가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조련사는 항상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렇군요. 그 공연을 중단한 다음 상태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제돌이나 다른 돌고래도 하루에 여러 차례씩 공연을 이제 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급게 중단이 됐다면 사람도 일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에 많이 쌓이고 하는데 오히려 공연을 하지 않아서 돌고래가 불편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 돌고래들의 생활 상태를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예. 현재 뭐 평소와 마찬가지로 건강하고요. 지금은 전에 했던 공연을 잠시 뒤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민들이 항의를 되게 많이 하세요. 제돌이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제돌이는 전혀 못 보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공연을 안 하더라도 네, 공연을 안 하더라도 하루에 3번 정도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돌고래를 데리고 나와서 관람객들한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관객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동물하고 사람의 그 아름다운 교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조련사들은 돌고래들하고 더 가깝게 오랜 시간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시간만큼은 돌고래들이 원하는 게 뭘까 더 생각을 해서 더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돌고래들 지금 편안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부쩍 조련사들이 지나가면 장난을 더 많이 걸고요. 만져달라고 하고 애교도 그러니까 떠나는 거를 예감하고 있는 듯이 보인단 말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워낙 하루 종일 돌고래하고 놀아주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돌고래들도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지나가는 시간도 저희를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조련사는 또 거기에서 지나가지 못하고 예뻐서 다가가서 만져주고 이러다 보니까 돌고래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 고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보기에는 돌고래는 이제 사회성이 뛰어난 그런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근데 동물원 안에서는 돌고래끼리의 관계보다는 돌고래와 조련사와의 관계가 더 강하고 돌고래끼리 어울리는 건 좀 약한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어떤 식으로 서로 어울리죠? 처음에 돌고래가 들어왔을 때는요,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터스도 부리고 서로 너 뭐야? 뭐 이런 식의 그렇게 하다가 점점 돌고래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대화도 하고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돌고래들을 보면은 서로가 너무 챙겨주고 아끼기 때문에 특히 제돌이는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죠. 돌고래들 사람으로 치자면 형인데 옆에서 돌봐주고 아껴주고 방어해주고 항상 이런 모습을 보면 돌고래들은 자기 감정에 되게 솔직한 친구들이구나 이걸 항상 느끼고 조련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돌고래들한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그 안에서 예컨대 서로 좋아하는 관계도 생기고 그런가요? 돌고래끼리. 네. 그래요? 제돌이는 그 안에서 누구랑 제일 친합니까? 제돌이는 막내라서 자꾸 흉내를 내고 따라다녀요. 옆에. 사귀는 고래는 없어요? 아니요. 다 수컷들인데요. 예. 안에서 그 옆에 있는 그 형들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흉내내고 뭐 그냥 금등이랑 대포가 나가면은 따라서 막 나가요. 따라서 나가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흉내도 내고 소리도 따라서 하고 건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좀 나이 많은 돌고래들은 또 다 받아줘요. 그 응석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는 혹시 제돌이가 떠나면 남아있는 다른 돌고래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상처
돌고래들은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수록 조련사들이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더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은 돌고래들이 더 우울해할 것 같아서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 박상민 씨하고 이원효 원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좀 이따 토론을 하면서 돌고래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또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결국 이 돌고래 문제는 동물 복지의 문제이고 소송으로 시작됐지만 모든 사람들은 동물에게도 사람처럼 하나의 권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은데요. 우선 돌고래 쇼가 과연 어떤 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를 훈련시켜서 공연한다는 것이 과연 어떨까? 이 문제에 대해서 최혜영 부위원장님이 좀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먼저 지금 말씀하신 그 조련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조련사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런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직업적으로 그런 걸 느끼시니까 그럴 텐데 과연 제돌이한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좁은 우리에 있던 그 4마리 5마리의 돌고래들한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조련사들을 반기고 그랬을까. 유일하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일 거고 다른 동물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딴 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갔다가 온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여전히 우리 사람 중심의 생각이 아니었나 이런 좀 문제의식이 조금 들었었고요. 일단 국내에 돌고래 쇼 하는 곳은 모두 4곳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서울하고 그다음에 울산 그리고 제주 이렇게 2곳이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특히 유럽 같은 곳은 이 동물권, 동물 보호 운동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면서 영국을 비롯해 가지고 아예 이 돌고래 쇼 또는 아예 그냥 수족관 자체를 없애는 그런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27개 나라 중에서 절반, 한 13개 나라가 돌고래 쇼는 물론이고 아예 수족관 자체를 없앴어요. 그러면 예컨대 영국 같은 나라에서 돌고래 쇼를 중지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1993년부터 중지했다고 돼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중단하게 됐습니까?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일단은 다른 나라보다는 영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데요. 박 시장님도 아마 영국에 가 계실 때 이제 그런 거를 접하고 공부를 했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2000년에 갔을 때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그런 동물 실험실에 실험 동물을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가서 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막 체포되고 이랬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사람들의 정서상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풀려나오고 그러면서 동물 보호 운동이 특히 영국, 유럽에서 가장 이 앞선 운동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그리고 더 막 심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체포되기도 하는데 유치장에 그래서 동물들을 이렇게 강제로 풀어준 그런 적극적인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유치장에 갇힌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회적 배경이 돌고래 쇼 이런 거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수족관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사회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돌고래 쇼의 어떤 측면이 그렇게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본 건가요? 돌고래 쇼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듯이 좁은 우리 안에 그 야생 동물을 이렇게 잡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십 헥타에 굉장히 넓은 바다에서 뛰어놀던 동물을 잡아다가 순치시켜가지고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가까이 먹이를 주는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먹이 때문에 그렇게 그런 훈련에 적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럽 사람 특히 영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다른 대안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고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따가 우리 얘기할 고래 관광이라고 하는 그런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야생동물이 뛰어노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는데 뭐하러 걔네를 잡아다가 동물원에 넣고 그걸 쇼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한 어떤 성숙된 시민의식이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문대현 과장님. 예. 그 유럽에서는 27개 나라 중에서 13개면 딱 절반 정도 되는데 중단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돌고래 쇼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흐름. 네, 현재 저도 이제 파악하기로는 세계 한 70여 개국에서 한 200여 개 기관에서 돌고래 쇼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테마파크라든가 아니면은 돌고래 사육하는 그런 그 기관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4군데 지금 쇼를 하거나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긴 하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그 돌고래 이용한 어떤 그 운영 기관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생겨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번 기회가 그런 그 동물복지 관련 문제, 돌고래 이용해서 하는 문제들이 아마 어느 정도 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 동물복지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하게 아직도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아쿠아리움 측면에서 돌고래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자체의 그 룰이라든가 레귤레이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야생에 있는 돌고래를 포획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법을 만들어 지금 규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해양 생태계 보존 관리법을 만들어서 그 야생의 돌고래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야생 돌고래를 포획할 시에는 어떤 벌칙 조항을 만들어서 벌칙 부과 등 하는 것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남방 큰 돌고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에서 상반기 중에 보호종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돌고래 쇼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인터넷 같은 데 올라온 의견을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직자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고래를 일본에서 뭐하러 비싼 돈 주면서 사오느냐, 우리 해안에도 돌고래 많은데 그걸 잡아서 훈련시켜서 돌고래 쇼를 하는 게 낫고 또 그걸 수출하면 또 돈도 벌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올라와요. 그게 이제 일부 지자체나 기업에서도 나오는 의견인데, 박 시장님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어려운 질문을. 그런데 사실은 이제 동물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인간과 이렇게 늘 함께 살아오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실은 사람에 대한 사람의 생각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 우리나라 민족은 사실 발 아래 군뱅이도 하나 밟아 죽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특정 종교는 또 실제 그걸 굉장히 생활의 하나로 하고도 있고, 저도 어릴 때 우리 농사 짓던 부모님들이 식용으로 물론 가축을 잡아먹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하나의 검도라 그럴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류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 발전하면서 더 잔혹하게 되는 측면도 하나는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그것을 이제 좀 더 법으로 만드는 이런 이제 선진적인 이제 이런 흐름도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 조약으로도 동물을 식용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그것을 굉장히 인도적으로 이렇게 체포하고 또 식생 써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법률이 있죠. 동물 학대 방지법인가, 이런 게 있어서 참 저는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 이 동물을 살해할 때는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살해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inhumane way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미 그런 국제 조약도 돼 있고 또 우리나라 법률로도 이미 제정이 돼 있는 이런 측면이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은 결국 그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인간을 사랑하는 이런 것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동물권이 많이 이렇게 진전된 나라는 보면요, 그만큼 인권, 사람에 대한 인권도 훨씬 더 많이 발전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듣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네티즌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SNS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글도 많고요. 그 얘기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들 중에서 이 문제, 돌고래 쇼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야생동물 유전자원은행에서 온 이선미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나온 의견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고래는 예로부터 유형암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포획 대상종이었고 18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많은 종이 포획이 되어서 지금 대다수 종이 멸종위기 종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멸종위기 종을 유흥을 위한 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동물의 권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장차적으로 미래에 대한 종 다양성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종들을 산업적인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잠깐만요. 돌고래 그 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쇼뿐만이 아니라 아까 금방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로 이제 17년차 이제 돌고래 전문가로 어쨌든 사업도 하고 활동하고 있는 김철우라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토론하기 전에 아까 금방 옆에 계신 방청객분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 돌고래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냐, 일단 이 사실관계부터 먼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사이테스 워싱턴 조약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이테스 안에도 보면 부속서에 보면 현재 돌고래는 멸종위기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래류, 대형 고래류만 13종류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각국의 각 나라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그 나라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결정하지, 지금 또한 IWC 국제포경위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관리 대상을 돌고래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논란이 되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 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토론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사실적인 부분과 과학적인 부분과 합리적인 부분들을 먼저 논의해야 되지, 감정과 어떤 감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선진 연구 결과에서도 선이 외국에. 잠깐만요. 근데 돌고래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방 큰 돌고래는 멸종위기종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사이트스라는 거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과 식물을 거래하면 그것이 더욱더 멸종으로 가기 때문에 금지한 국제환경협약입니다. 거기에 남방 지금 문제가 되는 재돌이, 남방 큰 돌고래가 올라 있죠. 아닙니다. 올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분명하게 국제적 멸종 사이테스 워싱턴 조약에는 부속사가 1, 2, 3가 있어요. 1, 2, 3가 있는데 2에 지금 해당되어 있고, 그 2는 뭐냐면 지금 멸종위기종은 아니나 앞으로 보호를 하거나 이제 그대로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지, 이게 지금 멸종위기종이지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실적인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그렇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경찰이 지금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선생님과 같은 그런 돌고래 업자들을 기소하고 그렇게 재판이 열리는 거는 그럼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그게 이 토론의 지금 주제하고 조금 벗어진 면이 있어. 나중에 토론 기회를 더 드릴게요. 시간을 드릴게요. 금방 질문 받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일단 불법 포획을 했다라는 부분부터가 일단은 잘못된 용어 정리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구조하러도 지금 한 10여 차례도 가본 적도 있었고, 대부분 정치망이라든가 이런 데 걸려보면 거의 다 탈진이 되든가 굉장히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기 가서 누가 구조를 그냥 풀어주면 다 죽게 돼 있는 상태고요. 어부들은 단돈 10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죽여가지고 고기로라도 팔아야 되는 천만의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 사실을 왜곡하십니까? 잠깐만, 얘기 좀 더 들어볼게요. 네, 맞아 하세요. 네. 네. 따라서 지금 현재 불법 포획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를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용어 정리가 정확하게 되고, 만약에 불법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면 불법으로 거래를 했다든가 불법으로 부당 거래를 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맞지 불법 포획 자체는 알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 됐습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대형 고래류하고 주로 이제 소형 고래류밖에 남지 않았지만 평균 한 해에 한 500에서 800마리 정도가 소위 혼액이라는 이름으로 잡힙니다. 그 중에 말씀하신 대로 불법 포획은 소수예요. 하지만 대부분 400~500마리 이상의 대부분의 혼액된 고래들이 바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물에 왜 걸리느냐? 고래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똑똑해요. 그런 거 다 피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어부들이 일부러 고래들이 다니는 길목에 그걸 일부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게 되면 고래는 숨쉬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물에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되면 탈진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부들이 가서 보면은 좀 한두 시간 더 있으면 죽든지 아니면 꾹 눌러가지고 사실상 죽이는 거죠. 그런 행위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해경에서도 특별히 그런 걸 조사하는 특별수사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 돌고래 문제로 17년간 사업을 하시고 돈벌이를 하셨다는데 선생님 같은 분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자, 됐습니다. 두 분이 좀 감정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만나서 푸시고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인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온 SNS 글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짐작하실 텐데 제가 몇 건 읽어보겠습니다. ROCKER9297님이 보내신 글, 과학적 철저한 분석과 연구가 뒤따르지 않는 한 건 위주의 전시 행정을 강력 비판한다. 마치 섬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을 구해준 것은 좋으나 그동안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육지에 내려놓고 줄행랑 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글이 있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2005년 멧돼지 잔혹사를 취재하면서 동물권을 고민한 것 같다.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사회가 동물에게만 폭력적일까? 이건 아마 기자가 쓴 것 같고요. 또 다른 분은 20일 동안 1000km 이상을 이동하는 돌고래를 아파트 크기만한 풀장에 가둬두는 행위는 동물 학대적인 행동입니다. 풀장에 있는 돌고래는 스트레스가 높아 야생에서의 돌고래보다 치사율이 무려 2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쇼에 이용되는 동물들은 자신을 철저하게 박탈당한 후에야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신대륙으로 끌고 와 길들이며 도구화시켜서 노역을 시킨 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다른 것이 있다면 동물을 도구적 관점으로만 대하고 동물들도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않겠고요. 실은 이런 논의가 사회에서 시작된 지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이해하는 그런 수준에서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탓할 거는 없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점점 더 깊이 있고 합리적인 그런 논의로 수렴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전에 제일 앞에 인용한 그런 전시행정 했다고 하니까 저한테 아마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반론이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이렇게 섬에 아까 뭐라 그랬죠? 있던 거를 갑자기 육지에 던져놓고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제도리 문제가 있어서 그 점에 관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그것이 다시 자연의 삶으로 본래 바다로 되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논의하는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적응 가능한지, 또 적응 가능하다면 한 1년간 놓고 우리가 충분히 되돌아갈 수 있는 어떤 훈련과 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다 던져놓고 간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저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서로, 우리 조은섭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놀이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한 품격 있는 사회로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어떤 전문가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하는 오늘 같은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전생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실은 이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바쁜 분인데 이 자리에 100분 동안 자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동물권에 대한 그 이해가 그만큼 깊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실은 이미 1990년대, 94년인가요? 그때 동물권의 전개와 한국인의 동물인식 이런 이제 논문을 써서 동물단체 쪽에서 오히려 더 알려졌던 그런 글인데요. 이 논문을 보면 첫 문장이 돌고래는 사람인가? 이렇게 시작되는 논문입니다. 이게 상당히 두꺼운 논문인데 어디 이 논문을 쓰신 게 1994년이죠? 네. 예. 근데 저도 그 써놓고 다 잊어버렸는데. 여기 있습니다. 예, 정말 그러네요. 그때 네. 그런 논문을 쓰시게 된 게 무슨 배경이었습니까? 네. 제가 이제 91년에 그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 인권을 공부하러 갔던 것인데요. 근데, 그 제가 다녔던 LSE라는 대학에 딱 가니까 그 정문에서부터 뭐 막 그 시위를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뭔가 제가 호기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동물권을 주장하는 학생들 이 동아리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많이 챙기고 또 보니까 또 그런 논문이나 책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피터 싱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동물권자 이런 분의 책도 읽고 그러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서양에서는 이런 운동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성이 그 보통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컨대 100년 전에 그런 주장을 했으면 그 사람은 잡혀갔거든요. 구속이 됐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그걸 의심하냐. 여성이 꼭 같은 선거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근데 그런 것처럼 동물권도 아마 10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쓴 걸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물에 대한 이해나 우리가 동물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그 동물에 대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평화를 사랑하는 것, 인간에 대한 사랑을 깊이 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한 300페이지 되는 네. 아주 긴 논문이었어요. 각주도 다 달려져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제가 선구자가 돼 있네요. 이 박 시장님이 이 제기하신 동물권의 문제가 사실 90년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다지 또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제 첨예한 그런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근데 어디 이 방청객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박 시장이 제기하신 그런 동물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시거나 의견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그런 질문이 없다면 이 방송을 듣고 SNS 통해서 의견 들어온 거를 소개하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돌고래 쇼를 조련사와의 관계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돌고래가 자연의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비좁은 수조에 갇혀 약품 탄 물에서 사는 삶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돌고래와 조련사의 관계는 감옥 죄수와 교도관의 교감 같은 것입니다. 이게 아마 스톡홀름 증후군인가 그 인질과 그 인질범의 관계, 정서적인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박상민 씨,
그런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돌고래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강아지나 고양이 모든 동물을 다 키워봤지만 그런 동물들하고 약간은 틀리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틀립니까? 솔직히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에는 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거는 TV나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하고 같이 생활하는 조련사들이에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솔직히 그분들이 단 1분이라도 돌고래와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무슨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돌고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돌고래 의사를 묻고는 싶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교감 없이는 절대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친구들이 영리한 돌고래들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2006년도에 수중 공연을 시작하면서 교감을 하고 같이 돌고래와 물속에서 만져주고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조련사들이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먹이를 통한 훈련이나 이런 것 이상의 무언가의 교감이 있다. 그래야만 쇼가 된다. 네, 돌고래들은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돌고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로가 돌고래나 저나 서로가 챙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하루만이라도 오셔서 돌고래하고 조련사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돌고래들하고는 어떤 관계인지를 한 번쯤은 보시고 그런 말씀을 좀 혹시 그런 그 얘기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돌고래가 좀 자기가 살던 넓은 물에서 자기 이 동료들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던 가족도 만나고 그런 자유롭게 넓은 바다 헤엄치는 그런 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걸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 적은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돌고래들이 그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이렇게 자유로운 이런 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 공연장의 돌고래들은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이 돌고래하고 다른 게 아니고요. 벌써 금등이나 대포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다 된 정도로 저희랑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나이 많은 돌고래들이 과연 바다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논의할 문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들어봤지만 이 동물의 권리 보장이라는 문제가 그리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박상미처럼 동물과 긴밀하게 있는 사람이면 뭔가 다른 걸 느끼겠죠. 그래서 그게 단순한 어떤 이 가혹행위나 학대만으로 과연 동물을 쇼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 혹시 최영 부위원장은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말씀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들으면서 먹이 주는 그런 초기의 훈련 과정이 없이 과연 그 야생동물들을 지금 조련사 선생님이 조련을 시킬 수 있겠고 과연 20년 동안 그 돌고래들하고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지금 박 선생님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직업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발룬티어로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제가 들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직업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까 동물자유연대에 계신 어떤 그런 분들의 이야기하고는 질적으로 차이 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야생동물을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시간씩 가가지고 눈 마주치고 먹이를 볼 수 있고 수다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생님 같은 그런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이나 그런 걸 느끼시는 거죠. 물론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구를 유괴해 왔는데 어렸을 때 유괴해 와가지고 키워요. 키우다 보면 정이 들죠. 자식 같죠. 그러다 보면 자기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마 유괴된 아이도 엄마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가 20년, 30년이 돼가지고 그 관계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과연 그게 올바른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이게 참. 김병엽 박사님, 돌고래 오래 연구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렇게 2002년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연구해 왔습니다만은 일단 제주가 제주도의 남방 큰 돌고래가 이렇게 서식하는 개체수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진 게 호주에서 한 200마리 정도 개체군이 있다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한 114마리, 그 다음에 우리 제주대학교 연구팀에서 한 200마리 정도 되는데, 아직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용한다는 건 아직은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고요. 아직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방청객에서, 또 말씀하실 게, 그러세요. 최예용 한국 환경운동연합, 계신 분. 일단, 여러 가지 이런 지적 같은 거 일단, 달게 받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하실 때, 돈벌이로 이용을 한다든지, 직업적으로 그런다든지, 그럼 직업적으로 하면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난받고 매도 당해도 된다는 얘기신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물을 이렇게 사육하, 저도 역시 조련사로 있어 봤습니다. 있어 보면서 이제 느끼는 그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적으로, 아까 그리고 동물 자유연대, 이쪽에서 나왔던 말 중에서도 보니까, 사실과 다른 말들로 도배되고 있어요. 조희경 대표님인가? 그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보니까, 순치를 시키기 위해서 2주 정도 밥을 굶기고 이렇게 한다? 그런 적 보신 적 있습니까? 선생님 많이 보셨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주 동안 먹이를 안 준다 그러면 굶어서 죽는 게 아니고 탈수로 죽습니다. 반대입니다. 먹이를 먹게 만듭니다. 먹이를 먹게 만들고 건강이 나빠진 걸 건강하게끔 만들어줘야 사육이 가능하고 이런 건데, 동물자유연대라든가 이런 동물환경연대라든가 이런 데서는 잘못된 상식과 잘못된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모르는 좀 무지한 상태에서 말로써 이슈화만 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치 과정을 한번 좀 소개해 주세요. 순치 과정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돌고래 때문에 이제 일본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갔었고, 지금 타이지하고도 처음으로 이제 업무 교류도 이제 맺었던 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그쪽에서 이제 가서 보면, 일본에서 잡히는 돌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그물에 바로 걸려서 이제 수족관을 가기 위해서 이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먹이를 주면 바로 받아 먹습니다. 다만 조금 틀린 거는 제주도에 있는 인도퍼시픽 버틀로우지 같은 경우에는 잠시 잡게 되면은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먹이를 안 먹으려는 행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먹이를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치료를 하는 과정이 바로 순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돌고래라든가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만이 훈련도 되고 쇼도 가능하고 그렇게 됩니다. 먹이를 안 먹으면 돌고래가 죽게 되고 결국 장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타이지 선생님이 업무 제휴를 했다는 바로 그 타이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돌고래들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때가 되면은요 한 20여 척의 어선들이 소리를 가지고, 돌고래는 이 청각동물이거든요. 바닥을 소음을 내면은 도망가요. 근데 한꺼번에 이 라인을 그으면은요 소리의 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에 이렇게 몰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잔인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더 활발하게 사는 놈들을 생포해가지고 바로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팔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동물원에 3마리 있는 그게
바로 이런 곳에서 잡혀온 겁니다. 잠깐만요. 그런 곳하고 예. 예, 업무 제의를 하고 하신다니 참 기가 막히네요. 잠깐만요. 우리나라에도 개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문제까지.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좀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부분을 왜곡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요.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죠? 예? 그게 우리나라가 바로 거기서 잡아온 돌고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돌고래 쇼에 이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에 그 애들이 이런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러세요? 그럼 최혜영 씨, 네, 잠깐만요. 네, 제가 진행할게요. 네. 두 분이 다 최 씨죠? 김씨니까 죄송합니다. 그래. 우선 지금 이 방청객 의견을 들었으니까 한 분 더 들을게요. 예. 아까 말씀하신 분이 또 하세요. 예.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나온 게 지금 말씀하신 거의 시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동물의 권리는 가장 중요하고 간단하지만 제일 안 지켜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종이 원래 살고 있던 서식지에서 제 수명을 다하고 살게 하는 것까지가 가장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바로 이을게요. 그 문제가 이제 바로 요 다음부터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돌고래가 자연 상태에서 자기 살던 데서 살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인간 사회에서 돌고래 쇼라는 게 생겨났고 1년에 100만 명 서울에서만 서울대공원에서만 100만 명이 구경하러 온다는데 그 아이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테고 또 아버지는 그 아이가 동물과 이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은 첫 번째 경험일 가능성도 많은데요. 그런 문제가 단순히 야생에서 살던 동물이니까 그대로 보내버리자라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지 그거는 저는 좀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돌고래 쇼를 어떻게 할 거냐, 또 대안이 있는 거냐, 돌고래 쇼를 영원히 중단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서 계속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문제가 정말 예컨대 돌고래 쇼가 중단된다고 하면 박 시장님 불만이 많겠죠. 서울 시민들 중에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양쪽에서 너무 아주 싸우시는 것 같아서 아까 중간에 제가 좀 이렇게 절충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아까 마이크 신청을 했는데요. 우선 저는 예컨대 우리 박상민 씨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직업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너무 또 그렇게 공격을 하시면 어쨌든 또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떤 돌고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쨌든 그런 정들이 쌓였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예컨대 떨어지게 만든다면 또 가슴이 아플 건 틀림없죠. 우리가 그런 배려도 저는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정말 동물을 좋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모든 동물은 자연의 상태로 야생으로 다 돌려보내자. 그래버리면 동물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꼭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동물원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예컨대 어떤 때로는 연구용으로도 필요하고 때로는 교육용으로도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돌고래가 어떤 정신적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치료용으로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좋은 관계를 서로 맺어가면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옛날에 우리가 정말 제국주의 시대에 남의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 가서 보니까 이상한 동물이 있어서 그 신기한 동물을 잡아다가 구경을 시켜주는 저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다른 목적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한목적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이런 생물 아까 말씀하셨던 보존을 위해서도 종을 이렇게 보존하고 또 이렇게 번식하는데도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여러 단체들이 주장했던 이 제도리의 경우에는 보니까 JBD09라고 하는 이 번호판이 이렇게 달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는 그만큼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잡아온 것은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것을 돌려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세게 오늘 부딪혔었는데, 이런 본격적 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 이제 나오신 전문가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논의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점들을 검토하시고, 그래서 결정해가는 그런 좋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제가 궁금한 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돌고래 쇼가 인기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인데 수익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죠. 그게 만일 중단된다면 그 수익 문제는 어떡합니까? 원장님 지금 연간 얼마가 그게 11억이 물론 뭐 어찌 보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제가 예컨대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그걸 더 중시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 돌고래 제도리의 기환과 또 그것에 관련된 우리 많은 시민들의 생각을 모아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동물의 복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오는 그 관계를 생각하고, 저는 그것은 11억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11억이 순수익인가요? 매출액이. 네, 매출액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거는 다 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익 계산은 거기 다 빼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정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또 그것이 이익과 어떤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사실 좀 만약에 이게 제도를 돌려보낼 때 가슴이 아픈 것은 어쨌든 그 아이들이 어쨌든 즐기던, 아까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랬나요? 그 아이들이 어쨌든 즐기던 그것을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은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왜 우리 이원효 어린이 대학원 원장님이나 박상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 아닌 또 대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와서 꼭 쇼가 아니어도 너무나 신기해하고 이렇게 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아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제도리가 돌아가서 그 제주도 앞바다를 만약에 이렇게 수영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도 또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문대영 과장님이 아까부터 그 사실은 제 관점으로는 이 동물원이라든가 그다음 테마파크라든가 아니면은 그 돌고래 사육 뭐 연구를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전시를 한다든가 그들 기관들의 아주 순기능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제 시골 산골에 태어났는데 어릴 때 이제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 와서 이사를 해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제 집 마침 언덕백에 있었는데 이 부산항이 보였다고요.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는데 거기에 이제 배도 있고 산도살지경에 배도 있고, 근데 그날 바람이 불어서 파도 막 흰 파도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흰 파도를 보고서 저는 지식이 없으니까 전부 다 물고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우스갯소리지만도 나중에 그런 인상들이 감명 깊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이제 해양생물학자로 이제 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뭐 220만 종이나 되는 해양생물 자원을 다 보려고 하면 불가능하겠죠. 물론 육지도 마찬가지고요. 육지도 못 보는데 해양은 더욱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교육하고 해양 동물 생물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꿈을 갖게 하려면은 결국은 일정 부분을 육지로 옮겨서 그것을 전시하면서 보여주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서울대공원도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다만 제도의 경우는 사실은 딴 분들하고 약간 시각이 다른 게, 물론 시장님 시각하고도 비슷합니다만은 제도리 같은 경우는 남방 큰 돌고래 자체가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이게 사이트 2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보호종은 지정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거에 86년도 그 IWC 국제포경위원회가 이제 포경 금지를 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에도
고래 포획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것은 포획하는 것은 걸리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 김 선생이 제기하신 사이테스 2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무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포획에 가는 것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국내법에 이제 저촉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다만 이제 그 보호종은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도 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은 그 자원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4마리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양동물 자원을 이용을 하되, 그러나 이제 멸종위기에 놓인다거나 멸종에 우리가 있는 종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호하고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대대로 그 제도리 같은 그 남방 큰 돌고래를 제주도에서 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어떤 제도리 방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서 제도리 방사는 조금 이따 바로 계속하고요. 지금 박 시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돌고래 쇼가 잠정 중단이죠? 아주 중단된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이런 전문가들과 앞으로 어떻게 결정해 나가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또 시민들로 구성된 그런 회의체를 만들고 구성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지금도 뭐 오늘 보면 굉장히 첨예한 얘기들이 이렇게 부닥치는데, 아무튼 이런 논의들을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였죠. 지금 이미 구성이 됐죠, 원장님? 예, 네. 지금은 이제 11일 날 선거기 때문에 선거 기간 끝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최영 씨. 오늘 논의가요, 마치 제도리가 그 멸종위기 종이기 때문에 제도리만 풀어주고 나머지는 다 괜찮고 표현하시는 대로 계속 기존의 방식대로 이용을 하자는 그런 한계로 부딪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그러면 돌고래 쇼를 중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한 가지 저희 이 고래보호 운동을 하면서 네덜란드에 갔다가 고래 생태 체험관이라는 곳에 가서 이런 걸 봤어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래 꼬리가 있네요. 꼬리라고 생각되세요? 수컷 고래, 향고래, 수컷 향고래의 생식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사진으로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또 이것도 보세요. 큰 고래가 젖먹이 동물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이 고래가요, 어미 고래로부터 하루에 600리터의 우유를 먹는 거예요. 600리터가 얼마나 많은 양이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뼈를 갖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공룡보다도 훨씬 더 큰 가장 큰 생물이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엄청나게 잡아대서 멸종위기에 처했다. 지금 우리 환경운동,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게 출발된 60년대, 70년대에 Save Whales, 고래를 보호하자, 이 슬로건 하나로 시작된 거예요. 이 고래보호 운동은, 그래서 돌고래를 물론이고요. 이 고래보호 운동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주는 그동안의 메시지가 컸고, 굉장히 큰 그런 저거를 해가면서 했던 겁니다. 또 보세요. 포유동물로서 이런 새끼를 낳고 기른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생태 체험관을, 지금 돌고래 쇼장을 바로 그 자리에다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보고 느끼게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도리 쪽으로 조금 이 방향을 돌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번 이 돌고래 논의가 시작된 단초가 제도리 어떤 이 재판이었는데요. 제도리 문제가 지금 뭐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제도리라는 돌고래가 어떤 돌고래입니까? 우리 김 박사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도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제주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뭐 이렇게 양은 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성격이 이제 온순하고 어떤 친화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육상에서 이제 공연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반면이 있지만은, 아직 제주도에서 또 이제 가장 이제 좀 환경 친화적인 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생태 관광이죠. 꼭 생태 관광이란 거는
뭐 아직 그 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는 아직 그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무리고요. 제 생각에는 제주가 그 전 지역에 이제 올리 코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올리 코스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올리 코스를 걷다 보면은 자세히 이제 보면은 그 돌고래들이 그 물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수심층도 보면은 이렇게 먼 바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해녀들이 그 잠수하는 수심층 한 15m 기준에서 한 7m, 15m에서 바로 이렇게 연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또 그쪽에 이제 먹이들이 이제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놀이 행동이라든가 이제 섭외 행동, 또 해녀들이 이제 물질할 때는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같이 행동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까지 봐가지고는 그 돌고래들이 또 인간을 해치거나 즉 해녀들하고 이제 많이 이제 공전에 맞는데 해녀들을 이제 다치게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이제 한 적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갈 문제가 이제 계속 나왔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뭐 다 방류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방류하기로 이제 그 결정 내리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 문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이제 이런 기로해 가지고 우리도 한번 이렇게 야생동물을 다시 자연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연구 시스템도 이제 기회에 이제 갖추고 앞으로 이제 뭐 그 해안가에 이제 자초되어 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요거를 이제 어떤 살릴 수 있는 기구라든가 이제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도 이제 갖추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관계자분들이 이게 모여 가지고 한번 이렇게 방류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생태 관광이나 이런 거는 이제 돌고래에 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 같은데요. 이 재돌이 방사 문제는 우리 박 시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좀 한번. 네,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 전문성 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일단 다시 기한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과연 정말 잘 돌아가서 그 같은 종하고 가족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시에 아마 제가 지금 그 제주도 지사님한테도 좀 협력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어디에 어떤 시설을 거쳐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공적인 그런 귀환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전문가들과 지금 앞으로 충분히 또 우리 동물원 서울대공원 원장님이나 네. 전문가들하고 함께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 알겠습니다. 그 해외에서도 이런 이 돌고래 방사 사례가 있죠? 예, 많이 있었습니다.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지금까지 알려진 건 한 90여 정도 이렇게 사례가 있는데 물론 다 성공한 건 아마 아니라고 돼 있고요. 예, 최근에 터키에서 우리 재돌이보다 한 1, 2년 정도 더 일찍 잡혀서 수족관에서 이렇게 있던 그런 돌고래 2마리를 영국의 단체가 그거를 방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아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지금 그 기존에 이제 가두리 양식장이 있었던 그 시설물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야생 방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돌이보다는 더 오래전에 잡혔고 또 올해 유사한 기간에 그런 그 방사 훈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한다면 좋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훈련을 그러니까 적응 기간을 1년 정도 준다면 그게 야생으로 돌아가기에 기간이 충분한가요? 글쎄요. 그거는 누구도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사계절 그리고 죽은 생선을 이렇게 먹다가 산 생선을 산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인간과의 어떤 거리를 계속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과정으로서는 일단 1년 정도를 놓고 해보고 만약에 그게 충분치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아까 그 제주도 마린파크의 김철우 선생님께서는 방사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네 번의 방사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네.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이슈화가 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방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내용을 뭐 굳이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서 돌고래를 풀어주자 말자 뭐 이런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가지고 어느 편이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나온 목적이 뭐냐면 이런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전문가들이 분명히 참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적인 관계 그리고 국민들이라든가 시청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왜곡된 정보를 갖고 아까도 금방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마치 동물을 사육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동물 학대하자로 둔갑해버리고.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방사 말씀을 좀. 죄송합니다. 네. 얘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 일단 방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자체에서도 방사 프로그램도 만들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주도에다가 푼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에다 풀 거냐? 북쪽 한라산을 중심으로 가지고 제주시 쪽에는 이제 여름에는 이제 잔잔하지만은 이제 겨울이라든가 이럴 때 되면 굉장히 파도가 높아지고 남쪽에는 여름에는 파도가 높고 이제 낮아지고 그리고 TV나 이런 데서 나온 것처럼 무슨 그물을 이렇게 치는데 그물은 어떤 그물을 쳐야 될지 그리고 그물을 쳐가지고 아까 한국운동연합 쪽에서 얘기했는데 죽은 생선 어차피 죽은 생선밖에 못 주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돼. 그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그러면 죽은 생선이 아닌 살아있는 생선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줄 건지 그리고 얘네들이 제가 좀 간추려서 여쭤보면 네 번 방사를 해서 몇 번 성공했습니까?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저도 몇 번 이제 과거에 이제 고래 연구소 쪽에다가도 제안도 했었고 좀 같이 연구 좀 하고 좀 추적도 할 수는 좀 도와달라고 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됐지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인력 자체가 없어요. 돌고래를 추적하기 위해서 만약에 위성장치를 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돌고래가 이 위성장치를 달고 다니다가 떨어졌으면 그 돌고래는 죽었다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살았다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돌고래가 그걸 메고 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생방송이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전문가도 마찬가지지만 제도리가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제안 아무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만약 제안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싶지 않더라도 제주도에는 여러 가지 정치망이라든가 어부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마리에서 많게는 10마리까지도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같은 종들이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제도리를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다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가두리에다가 이제 키우면서 그때 그 해에 잡힌 돌고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길란내 돌고래 또는 길잡이 돌고래라고 저거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돌고래와 같이 합사를 시켜서 제도리가 그 돌고래들과 같이 어울리가지고 무리를 형성하게끔 만든 뒤 이제 돌고래가 지나갈 때 그 가두리 양식장을 가는 길목에 가서 풀어주면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확실하게 돌고래가 이제 풀어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도리 혼자는 살기가 힘듭니다. 특히 돌고래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배타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돌고래들을 이제 접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도리는 순놈이고요. 순놈이다 보니까 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제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참고를 하겠고요. 제 생각에는 저 선생님이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국제적으로나 다른 나라에서 90여 차례 그런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전문가들 그리고 그런 기록을 정확히 갖고 있는 분들과 데이터를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해야지 되는 거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돌고래를 잡아가지고 쇼를 하고 했던 그런 업자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좋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한 분씩 한 분씩 하죠. 문과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최 부소장님하고 또 김 선생님하고 상당히 경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물론 이렇게 방사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이제 실제 이제 업계에서
사실은 방사해서 했다는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물론 이것을 성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상당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 그러면은 이번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어떤 동물의 습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성 그리고 환경들을 고려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준비해서 물론 방사했을 경우에도 준비하고 방사하는 과정 중요하지만도 사실은 방사 이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아까 4번 하셨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결과를 알 수 없죠. 왜 그러냐면은 그 뒤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사하고 나서도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자 그러면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게 적응을 못할 경우는 다시 불러들여서 재적응을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최소한도 한 5, 6년간은 이 동물이 과연 거기서 잘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모니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가서 본다든지 그 다음에 어업인들이 발견하면 신고한다든지 돌고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등지 너머에 그 무늬가 있습니다. 무늬가 있기 때문에 그 무늬를 보고서 그 개체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JBOR 하는 것도 고래연구소에서 수년간 조사를 통해서 그 무늬를 발견하고 거기서 아이디를 붙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은 이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방사 후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좋습니다. 김 박사님께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제돌이가 지금 13살인가요? 네. 그런데 이게 사람 나이로 치면 환갑이다 뭐 그런 기사가 있던데 실제로 그 나이가 그렇습니까? 예, 뭐 이렇게 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렇게 정확한 뭐 근거는 없고요. 보통 보면 뭐 이렇게 육상 동물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양 동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돌이가 그때 당시 이렇게 크기를 봐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성숙 개체는 그러니까 어른 개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로 봐가지고는 아마 제돌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뭐 청소년층에 이제 그 정도 정도 보고요. 뭐 이따가 이제 뭐 방류 방법이라든가 그거는 뭐 차후에 약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고요. 아까 뭐 방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2010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포획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불법으로 거래한 거에 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오늘 뭐 결정이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어민들이 이제 가장 고민이 뭐냐면은 이제 돌고래가 이제 정침하게 혼해결됐을 때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자칫하다가는 이제 그물에 휩싸여서 이제 기다리다 보면 죽을 수 있고 어떤 기술적인 면이 없기 때문에 정치망이 또 이게 양망을 새벽에 하거든요. 한 5시나 때 시작하는데 작년 제가 3번 있었습니다. 3번.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잘못했다가 이렇게 또 뭐 해경에 신고했다가 또 이제 엉뚱하게 또 이제 뭔가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새벽에 전화 왔더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방류는 제가 보기에는 자연 상태에 혼액됐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정치망이 혼액됐을 때는 바로 이제 방류 중에 났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물론 그게 이제 어민들이 많은 고충을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어업을 일단은 그날 어업은 포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물을 일단 위에서 이제 절단을 해내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모기장 같이 이렇게 된 그물을 아예 바닥으로 깔아앉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유영하던 고래가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이런 면에서 있을 때 아까 뭐 이렇게 방류하기 전에 일단 뭐 이렇게 혼액된 것을 같이 합류시켜서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이게 또 해다가 또 그게 또 어떻게 생활이나 절제라든가 어떤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바로 이제 이제 방류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제주도에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2002년부터 이제 계속 고래에 대해서 연구해왔지만은 그것도 연구원에 연구 위탁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민들과 각 지역에 제주도가 100개 어촌계가 있거든요. 그 어민들하고 이제 교류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고래가라든가 이제 뭐 거북이 외에도 뭐 이렇게 고래 외에 거북이라든가 상리라는 게 혼액되거나 이제 자초됐을 때 연락이 옵니다. 가면은 이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민들도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떤 이렇게 뭐 범법자 되다시피 하긴 한 그 이유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런 기구를 통해서 뭔가 빨리 처리해주고 이렇게 상황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비용 문제가요. 예.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제돌이를 방사할 때 드는 비용이 뭐 8억 원 가깝다. 2만 원 돈을 드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하고 함께 또 하나는
그 과정에도 계속 또 비용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을 누가 도대체 부담할 거냐, 뭐 이런 문제,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이게, 그 비용이라는 게, 뭐, 이렇게 8억이든 뭐 10억이든 그게 좀 어느 정도 이게 소요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전례가 있으면 그 전례의 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예산이나 편성을 하는데 어떤 자연적으로 이게 계속 이게 그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한편은 제가 보기엔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이제 된다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이왕 이렇게 된 그 제주의 남방 큰 둘레가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이 이제 제주도에 이제 존재한다는 거 이제 알려진 이상 어떤 이제 국민들과 그 주민, 어민들과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용을 뭐 이렇게 더 들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좀 이렇게 덜 들 수도 있다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 시장님이 그런 문제는 제일 좀 심각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예, 뭐 여러 가지 돈 문제를 자꾸 제기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떤 시설, 아까 정치망을 활용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서울시와 제주도가 함께 힘을 합치면 또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외국에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이 방사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잘 연구하면 우리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또 성공적으로 저는 귀환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성공적으로 아니면 1년간 이런 적응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바다로 완전히 되돌려 보낸 다음에 또 계속 그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저희들은 기록으로 담을 예정이고 또 어느 지금 방송사에서는 이걸 다큐멘터리로도 만들겠다고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원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런 연구 기능, 조사 기능, 이런 교육 기능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 제도리를 우리 그 서울 이 대공원에서는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통해서 저는 사실 제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죠. 저는 이것만큼 큰 또 이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도리가 만약에 이제 떠난다고 하면 그 떠난 서울대공원은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것도 제가 일본의 어떤 동물원 성공 사례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하야시야마든가요? 저쪽 그 홋카이도 쪽에 있는 아사히야마라고 하는 그 동물원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거기도 뭐 굉장히 기존의 동물원 방식으로 했다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근데 그걸 어떤 동물과 사람과의 교감 관계를 좀 더 확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오히려 굉장히 성공적으로 변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좀 더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동물과의 관계를 만드는 그런 동물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한 가지. 예. 지금 그 8억이라는 돈이 한 마리의 돌고래를 방사하기 위해서는 참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리산의 반달곰 방사하는 그 프로그램은 이거보다 5배나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물론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한 20년 이상 이 돌고래들이 고생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동물원 측에 돈도 벌어주게 했던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 시설물들이요 일회용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있는 제돌이 친구들도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그 아이들이 20살 이렇게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살면서 여생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삼면이 수족관이 아니라 여생을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삼면이 바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수백 마리가 혼액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좌초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민들의 경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구조하는 그래서 해양 동물을 구조하는 그런 레스큐 센터 같은 걸로서 기능을 하게 하고 지금 우리 박 선생님처럼 그동안에는 동물 쇼를 진행했던 조련사였지만 앞으로는 그런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구조사로서 그런 직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수족관에서 태어난 돌고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수족관에서 태어난 돌고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지금 제주도 야생의 이제 가두리 형태로 아마 만들게 될 텐데 거기서 살게 된다면은 방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야생 동물입니다. 이왕 방사하는 데 가지고 이렇게 나온 김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우선 전에 자료를 보시면은 남방 큰 돌고래들이 이제 정체마에만 혼액되는 이유가 보면은 이게 지금 고래가 이제 북촌 앞바다에서 찍은 건데요. 넙치, 광어를 이제 물고 장난치면서 먹이 섭외 행동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주에서 거의 나는 종인데 독가시치라 해가지고 방어를 따찌라 그럽니다만은 이것도 입에 물고 이게 하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어류. 이렇게 정체망에 어떤 다양한 이렇게 어류들이 있다 보니까 이 혼액되는 거는 고래들이 이제 먹이를 따라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정체망 안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혼액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다양한 이제 계절적 이게 먹이가 이렇게 계절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계절적으로 다 보면은 돌고래들이 다 좋아하는 어종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계절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혼액된 거를 우리가 다시 역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이제 제가 만약에 방류할 때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주안한다면은 처음에는 이제 고래들이 이제 정체망 혼액됐을 때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도 이렇게 가보면은 그 주위에 무리들이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주위에 있습니다.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구조하러 이렇게 배가 가면은 그때는 이제 떠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게 다시 했을 때 요렇게 정체망이 꼭 정체망 아니라도 됩니다. 정체망 아니라도 되고 옆에다가 이제 가두리를 설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고래들이 이제 무리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자, 위치는 제가 보기에는 어디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제 했으면 하냐면은 구자업에서 보면 저희들 조사한 결과 거의 한 60% 이상이 거의 출현율이 거의 한 60%입니다. 그러니까 한 7, 8월 달에는 거의 한 달에 가면 거의 한 20일 이상이 볼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하돌이 보면은 종달리 하도하고 종달 사이 보면은 지점이 여기입니다만은 고래들이 이제 이쪽에서 가장 많이 이제 회유하고 이제 분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에서 이제 이 지역은 전에 제주의 어떤 바다 목장화 지역으로도 이제 선정된 지역이거든요. 여기다 이제 설치하고 이제 고래가 이제 여기다 이제 한 마리 제도리를 여기에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지나갈 때 보면은 수심도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거의 보면 15m 내입니다. 내기 때문에 이 고래들이 보면은 항상 이게 의사전달을 자기들이 이제 클리금과 이제 휘슬름이라고 두 가지 음을 내는데 보통 이제 의사소통은 휘슬름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리를 내다 보면은 얘들이 이제 다른 무리들이 지나가다가 이 소리가 경험했을 때 여기다 모일 수 있거든요. 안 모이면은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냥 모일 때까지 계속 이쪽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할 때 이제 어떤 교감이 되면은 무리들이 여기 모기 시작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됐기 때문에 어떤 방류할 수 있는 이 단계가 이제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시기가 좀 다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또 이제 방류를 할 때 이제 제주도가 보면은 어떤 계절풍이 심합니다. 보통 보면은 계속 날이 이제 태풍이 안 오면 다행이지만은 태풍이 1년에 한 이렇게 많게는 한 7, 8회 보통 보면 한 3, 4회는 태풍이 오는데 과연 이제 가두리 설치했을 때 이게 요거를 이제 어디다가 이제 운반을 할 거냐, 이렇게 임시로 저장할 거냐, 어떤 이런 문제라든가. 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방류하려면은 사람이 근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사람이 근접하면은 습성상 또 이제 먹이를 이제 주거나 해가지고 어떤 자기가 자생력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다 했을 때 어떤 저희들이 이제 고래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이제 고래 길목에다가 이제
하이드로폰에 나가가지고 수중 청음기다 해가지고 고래들이 내는 소리를 냈을 때 여기서 이제 소리를 잡아보면은 이 장치는 CDMA 방식이라 가지고 핸드폰 통신해가지고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육상에서도 집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를 이제 어디 육상이라든가 어디 가까운 이제 건물에 해가지고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예, 재미난 내용이 많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임박해서 한 1분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박사님한테 맡기면 잘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론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제 뭐 방사 이게 우리가 방류하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그전에 이게 하나의 이슈로서 끝날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고래에 대한 관련자분들이 이제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정책적인 거라든가 사회적인 면,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 과학적인 면이 이제 모두 합쳐져야만이 이 방사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문 과장님 좀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한 2분 정도. 네네. 우선 오늘 이렇게 남방 큰 돌고래 자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이런 토론을 해준 데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 동물의 구조 치료 기관을 설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미약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인력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남방 큰 돌고래 같은 경우가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제 일본과 중국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남방 큰 돌고래가 무리에 일고 사는데 이 무리가 가장 적은 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평가를 해보면은 앞으로 한 20년이 지나면 50개체밖에 안 되고 50년 지나면은 20개체밖에 안 되어서 정말 자원이 이제 유지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매년 이제 제주도에서 어업인들이 업을 하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정치망이라든가 이런 건물에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이제 육상 옮겨져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관심 갖고 그것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러나 이제 제도의 방사도 그렇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좀 저희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이게 이제 단지 정부라든가 아니면 동물원이라든가 지자체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협력을 해야만이 이 제도리 같은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양 동물 자원, 특히 이제 남방 큰 돌고래 같은 경우는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우리가 자손들이 또 즐기면서 행복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최영 부위원장님. 일부러 그런 용어를 쓰는 건 아니시겠지만은 자원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그렇네요. 제가 몇 년 전에 태안에 갔다가 이 상갱이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때는 제가 고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인데 사진만 찍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고래들이 방치되고 죽어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서 하게 됐고요. 요거는요 우리나라의 해경이 범고래를 풀어주는 사진입니다. 요즘은 해경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일반 어부들은 그물에 걸리면 그물을 찢어서 이렇게 방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그물값이랄지 그때 들어가는 어떤 수고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체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잡으면은 로또다 해가지고 팔 수 있으니까 돈이 되고 결국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런 문제도 또한 국민적 토론 대상에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고래보호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울산에서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10번 나가서 2번인가 3번 봤는데 딱 한 번 굉장히 많은 이런 고래를 봤어요. 이 사진을 찍으면서 10년 정도 고래 쫓아다니는 보람이 있었다. 그 순간. 그리고 이거를 나만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 특히 아이들이 한순간이라도 직접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들을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이게 고래 관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느낌을 돌고래 시주장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님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는데요. 죄송하지만 돈 문제도 조금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8억 원, 아까 예산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비용 부담 주체를 누가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곳이니까 뭐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른 여러 기관들이 협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더 나아가서 사실 이 재돌이의 문제는 재돌이라고 하는 돌고래 한 마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저는 좋겠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런 그동안 참 그냥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돌고래 쇼도 보셨고 또 애완동물을 키우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번 더 어떤 동물의 복지, 동물의 권리, 그리고 그 동물과 자신과의 관계, 아니면 인간사회와 동물과의 관계, 이 자연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찰과 또 어떤 미래,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저는 자리가 된다면 사실 뭐 저는 그 돈은 오히려 훨씬 더 큰 가치로 우리 사회에 다시 돌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재돌이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행복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100분 동안 돌고래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 복지 전반, 동물의 권리 이런 얘기까지도 두루 나왔는데요. 실은 처음에 이런 기획을 할 때 너무 한가한 주제 아니냐, 뭐 동물원에 있는 사자도 아프리카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토론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문제는 결코 한가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삶의 모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전문가분들과 박원순 시장님 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의 복지, 동물의 권리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의제로 떠오른 역사적인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 문제가 합리적인 논의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잘 해결돼서 재돌이도 고향에 돌아가고, 그리고 학대받는 돌고래도 없게 서울대공원도 시설이 바뀌어지고 시민들이 더욱 동물을 아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